저희들이 이렇게 간 질환과 연결돼서 TM4, SF5라고 하는 단백질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간 세포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단백질의 기능이 간 질환 발병에 관련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코리나 바이러스나 톡신이나 염증 관련이라든가 대사 작용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관련된 요소들이 생기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정상 간으로부터 염증이 생기다든가 섬유화가 된다든가 경화가 된다든가 암이 되는 과정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없애버리면은 이러한 간 질환의 발병 심화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 생기는 거지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상적인 간이 이렇게 나쁜 간이 될 때에 메타볼리즘 대사 작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고지방식이든 고탄수화물식이든 내지는 또 프럭토즈, 우리가 가당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타볼리즘 균형이 깨져서 상당히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고지방식이뿐만 아니라 고탄수화물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겪게 돼요. 결국에는 지방간이 되고 간염이 되고 암으로 진도가 나가는데 그때 TM4, SF5가 역할을 할 텐데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체가 되어서 역할을 합니다. 그 결합체를 억제를 하면은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는 것이지요. TM4, SF5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파란색인 멤브레인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을 4번을 통과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맥도날드 사인 있지요.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세포막에 존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단백질 결합할 수도 있고 이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탄수화물 분자들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이 세포막에서 이렇게 섬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세포막의 바다에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듯이 하나의 섬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아니면 홍종 내지는 이종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을 하면서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단백질 덩어리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신호 전달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많은 종류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내지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들과 결합하면서 여러 단계의 간 질환하고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든가 섬유화라든가 그 다음에 대사작용이라든가 지방간염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보가 한 20여 년에 걸친 정보를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TM4S5가 다른 단백질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세포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질환 단계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세포가 자꾸 나빠지고 장기가 나빠지는 상황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막에 떠다 있는 세포들의 단백질이 결합하고 발병이 되는.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유기적인 결합체가 서로 성분이 바뀌면서 신호 전달 능력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상황에서 나쁜 신호 전달을 야기시켜서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다음 단계에서 또 일이 생기고 해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그리고 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포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건데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세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동그래지다가 이제 다시 분열을 하고 양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세포도 보면은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이동을 하는데 좌회전을 하는데 속도는 시간당 마이크로미터가 갈 수 있는 이동 속도를 될 겁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는 세포로서는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에 좌회전을 한다고 칠 때에 좌측 앞바퀴 하고 우측 앞바퀴 그리고 뒤에 있는 바퀴들이 다 기능이 달라야지 좌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어느 쪽에 있는 섬이냐 그 섬에서 어떠한 신호 전달을 야기시키느냐에 따라서 좌회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직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는 로컬한 스페이시오 템포럴한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적당한 기능을 조절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단백질 질환으로 역할을 하기 전에 정상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정상간에서 이 단백질이 전혀 발현하지 않지는 않아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염증의 상황이 생기면은 단백질의 양이 높아져요.
염증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세포 주변에 지방산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세포를 죽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포가 죽게 되면은 시체가 남지요. 그 시체가 여러 가지 면역,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돼서 염증 인자들의 양이 확 높아지면서 세포가 TM5S5의 발현을 높게끔 하면서 지방 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되고 또 진도가 나갈 텐데요. 정상에서는 발현이 낮은 상태에서 이 단백질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발현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미미하게 하다가 패솔로지컬하게 병적으로 나쁜 상황이 됐을 때에 발현이 높아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백질 결합을 많이 하면서 신호 전달을 야기를 시키고 그래서 나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단백질 결합체가 간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간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요할까? 또 간뿐만 아니라 이 머슬이나 지방 조직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단백질 결합체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여러 개의 단백질하고 결합체를 이루어서 세포막에 존재할 때에 같은 세포 내부에서 내지는 또 다른 세포 종류와 또 다른 장기와 이렇게 서로 상호 협조나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몸에서 대사나 면역, 염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막을 수 있는지 야기시키는 건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합체가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안정성이나 위치 변동이나 결합하는 거나 신호 전달 활성들을 조절하면서 회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바퀴에서 아주 특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또 그에 반해서 우측 앞바퀴 쪽에 있는 단백질 결합체는 역할을 안 한다든가 하면서 자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백질 결합체를 심플하게 예로 하나 흥미롭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현미경을 세 가지를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현미경 자체가 한 7억에서 10억 되는 장비를 써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전자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한 5억 정도 되는 공초점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색이 우리 단백질입니다. TM4S5고요. 그래서 멤브레인 세포막에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것을 아주 시간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이 움직이면서 납품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녹색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ATP를 생성하는 에너지 공장인 세포 하나의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실은 TM4S5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TM4S5는 막에 존재합니다. 아까 맥도날드 사인같이 멤브레인을 관통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에만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깥쪽에는 원형질 막이고 안쪽에는 라이소솜 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쪽에 보면은 노란색이 살짝 보일 겁니다. 노란색이 보인다라는 것은 라이소솜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서로 접촉하는 부위를 나타내는 거 있어요. 교과서를 공부할 때에 미토콘드리아하고 라이소솜은 서로 별개의 소기관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영상 기술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이 두 개의 소기관이 서로 접촉하기도 한다. 그래서 라이소솜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접촉을 해서 두 기관 사이에 뭔가 영양 대사 같은 것을 넘겨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히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슈퍼 레졸루션 현미경으로는 빨간 거 TM4S5고 녹색은 미토콘드리아고 파란색은 램프 1인가 2 해서 그건 라이소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이 합치면은요 흰색이 되는 겁니다. 스케일이 요 1cm 정도 되는 길이가 0.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히 보는 측면이 있는 건데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TM4S5가 라이소솜에 존재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근접해 있는 라이소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자현미경으로도 찍은 겁니다. M자로 마이토콘드리아를 보여주는 것이고 검은 부분이 TM4SF5고요. 라이소솜이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검은 것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근접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하고 라이소솜이 서로 별개같이 여기는데 이렇게 서로 근접하면서 물론 이 근접한 것이 아주 역동적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면서 필요할 때는 다시 말해서 만났을 때 뭔가 공급해주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아낸 것은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지방산을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초 연구를 하면서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의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는 즐거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질환에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서로 접촉하는 부위에 있으면서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을 넘겨준다. 그것은 마이토콘드리아한테 넘겨주면 에너지 소진이라든가 에너지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결국에는 우리가 먹은 영양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느냐 아니면은 에너지 ATP 생성으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소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결정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중요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